존경하는 이철 회장님, 또 정가변 부회장님, 사모님을 비롯한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 윤상현을 이곳 애국의 도시까지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한마음 한뜻으로 들고 계신 이 애국 태극기를 보니까 정말로 가슴 벅차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한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제가 어제 국회에서 탄핵 2개월째를 맞이해서 태극기 집회에 민심이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태극기 부대가 국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탄핵 바로 직전에 사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탄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 사건에 터졌습니다. 그거부터 발단이 돼서 FBI가 수사를 하고 하원에서 혹시 대통령이 연루됐는가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상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고 또 특별검사 칵스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는 때까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탄핵을 했습니까? 10월 25일 JTBC 맞습니다. JTBC 태블릿 보도로부터 시작해서 12월 9일 대통령 탄핵 때까지 딱 한 달 반도 안 걸렸습니다. 한 달 반. 이렇게 이루어진 게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해 이것이야말로 졸속 법치주의가 어긋난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탄핵 소추안을 12월 9일 날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탄핵 사유를 바로 그 전날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찬반 토론 없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새누리당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알죠? 그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들은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심판해 주셔야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탄핵 소추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대통령 탄핵 소추 당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중대한 위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재벌 기업들한테 공갈 치고 직권 남용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77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 돈, 그 재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재단 돈의 주인은요, 개별 기업들이 주인입니다. 지금도 재단을 해산하면은 그 개별 기업들한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돈 한 푼 받아 먹었습니까? 한 푼도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만들게 된 배경은 뭐냐? 시진핑 주석하고 한국하고 중국 간에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자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차원에서 리크창 중국의 총리가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입니다. 거기서 대통령 돈 한 푼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준조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공익법원에 기업들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관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만 처벌하겠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 문서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은요, 기밀 누설이라는 것은 기밀로서 가치가 있을 때 기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수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청와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문서를 만들면은 우리가 보통 중학교 분들의 수준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누가 그걸 고쳐줍니까? 청호성 대통령께서 한번 의견 들어보라고 하니까 청호성 비서관이 거기서 쭉 보내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까? 중대한 위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경하는 애국심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특검이 11월 22일 날 우리가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여야 합의하에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특검은 완전히 우리 새누리당은 빠지고 야당들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어떻게 이게 정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2월 9일 날 대통령이 탄핵되고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게 탄핵 이후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결국 특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야,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해오라고 암시를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검에서 이 사람들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직권남용 강요죄 힘듭니다. 또 공무상 기밀누설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하는 게 뭡니까? 뇌물죄로 엮겠다는 겁니다. 뇌물죄. 뇌물죄가 뭡니까? 결국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공모를 해서 최순실이가 삼성으로부터 지 딸에 대한 지원을 받게끔 해줬다는 뇌물죄로 몰아갑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그런 것을 공모할 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시지만 절대로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고 뇌물죄에 연루될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대통령은요, 그렇게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고 돈을 받고 하는 분 절대로 안. 결국 최순실이가 대통령 모르게 혼자 삐탕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민 여러분,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순실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해서 최순실 비리로 몰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3자 뇌물죄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해주는 대가로 최순실이 결국 특혜를 받게끔 돈을 받게끔 해줬다라고 소위 뇌물죄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각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대통령을 뇌물죄라도 엮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반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뭐냐? 그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돈 먹었다. 대통령 돈 먹은 거 하나도 없다.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공익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과정 중에 최순실이 들어간 건 잘못했다. 최순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이가 그래 문서 갖다 준 거 그것도 공무상 기밀 누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마지막 뇌물죄로 몰고 자는, 뇌물죄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에서 판단할 때 직권남용, 강요 아닙니다. 공무상 기밀 못 겁니다. 특검이 해오는 뇌물죄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 이제 행동하는 양심들이 우리 태극기 부대를 보면서 더욱더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 문화일보 일면에 하단 광고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변호사협회 회장하시는 원로 법조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평우 회장을 비롯한 이세종 변호사를 비롯한 원로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탄핵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이다. 결국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결정한다면 기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네, 응답해 주십시오. 그냥 빅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그런데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혁명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헌재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 운운하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란을 하자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11월 달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매년 가을이 되면은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 우리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1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송민순 장관 회고록 잘 아시죠, 여러분? 당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물어보자고요. 아니죠. 김정일이죠. 그 당시에. 김정일이한테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북한에게 물어보고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합니까? 당연히 북한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죠. 그래서 기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다가 퍼줬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북한에
준 돈이요. 유무상 지원금이 2천억 원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얼마 준지 아십니까? 2조 7천억 원 줬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얼마 주신지 아십니까? 5조 7천억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얼마 준지 아십니까? 2천억 원 줬습니다. 결국 민주당 정권 이분들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이 넘게 유무상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게 퍼주고 북한의 눈치 보고 이런 식의 정권이 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울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새 선배님들의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난해서 10대 경제대국으로 건설된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 선배님들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저 윤상현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